이번 강좌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차원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작업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인벤터 작업 환경을 설정하여 작업 효율을 향상하고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 다니엘 모델링을 작성하는 부품 작업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인벤터 작업 부품의 템플릿 4번을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차원과 작업 공간.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 및 문서 설정. 세 번째, 부품 작업 환경 인터페이스. 네 번째, 부품 템플릿 4번 작성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템플릿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템플릿은 크게 부품, 조립품, 도면, 프레젠테이션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설계 작업을 하는 공간은 부품 템플릿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품 템플릿 안에서 설계를 하는 작업을 3D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3D 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차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란 공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 또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먼저 1차원부터 살펴볼 건데요. 1차원은 점 또는 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임의의 허공에 이렇게 점 2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점 2개를 통과하고 있는 어떠한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총 1개다 라고 해서 1차원이라고 해요. 얘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쨌든 방향은 1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2차원은요. 이렇게 방향이 하나가 있고 90도 방향으로 또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방향 하나, 방향 2개 그래서 2차원이고 이 방향 2개가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 끝점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면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2개의 방향이 있으면 대각 방향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 방향이 하나, 방향이 2개, 그리고 방향이 3개. 총 방향이 3개다 해서 3차원이라고 하고요. 얘는 입체 또는 공간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한 2차원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2차원을 건너뛰고 1차원이 3차원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1차원은 2차원을 거쳐서 3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은 2차원으로 가고요. 2차원은 1차원으로 갑니다. 이거는 얘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3D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툴로 어떤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스케치 도구에서 사용되는 선 같은 이런 객체들이 1차원이라고 하고요. 이런 1차원 객체들이 모여서 스케치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이런 영역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치 파일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3차원 형상을 쭉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 3D 모델링 할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인벤터 부품 템플릿 안에서의 작업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가 실행됐다면 지금 활성화 중인 프로젝트가 영의 프로젝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맞다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눌러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하우징밖에 없어서 하우징을 열기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오픈했다 하면 여기 최고 문서 칸에 썸네일로 들어와 있죠.
얘를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하우징 파일이 열렸다면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축에 대한 정보는 왼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쪽 방향은 Z방향, 이쪽 방향은 X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은 Y방향 하고선 왼쪽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여기 이 형상이 들어와 있는 공간은 3개의 방향을 가진 작업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입체를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원과 작업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델링이든 아니면 조립품 작성하든 도면을 작성하든 어떠한 작업을 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경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작업 공간의 색상이라던가 또는 이런 화면을 제어하는 단축키라던가 또는 가시성이라던가 이런 편의성 부분을 크게 향상시켜서 사용자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설정을 해주는 항목이 위쪽에 있는 도구에 도구를 클릭할게요. 응용 프로그램 옵션과 문서 설정 부분입니다. 두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 옵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한 거는 어떠한 디자인 파일을 오픈하셔도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서 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우징이라고 하는 부품 파일을 오픈하고 있죠. 얘에 대한 설정이에요. 얘만 설정이 바뀌고 다른 파일을 열었을 때는 그 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용 프로그램 옵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실행하면 위쪽에 굉장히 많은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시작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인벤더 프로그램을 처음 딱 실행을 하셨을 때 어떤 작업을 실행할 거냐 하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홈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다음 3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열기 대화 상자죠. 우리 홈 화면에서 열기를 클릭할 때 나오는 그 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고 싶다 하면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파일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죠. 우리가 새로 만들기 클릭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건지 템플릿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창을 열 것인지. 마지막으로 아예 템플릿을 지정해 놓고 작업 화면을 바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이 있는 경로, 그래서 그 템플릿 파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떠한 프로젝트로 진행할 건지 이 2가지 항목을 추가로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늘 하는 작업이 있다 하면 이 부분도 설정해주면 좋겠죠. 저는 체크 해제할 거고요. 홈 화면이 보이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 여기 있는 주석 축척 부분이에요. 주석 축척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치수 부분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얘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키우게 되면요. 요만해 보이던 숫자가 요만큼을 좀 커져요. 비율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크게 보인다 하면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색상을 볼 거예요. 이 색상은 이런 자막 공간의 배경색이라던가 또는 이 모서리의 색상 또는 선택됐을 때 어떤 색상으로 가시성이 활성화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테마가 있어요. 이 테마를 선택을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테마로 하셔도 되겠고요. 이 UI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리본 메뉴 같은 이런 메뉴들을 밝게 할 건가 어둡게 할 건가 인데요. 어둡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또 배경 이미지, 원색상, 그라데이션 등으로 추가로 세부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가시성이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변경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화면 표시 부분인데요. 화면 표시는 일단 모양 부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문서 설정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마다 설정 다르게 정한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사용한다 하면 옆쪽에는 설정 있죠.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 표시 모양, 이 설정이 어떤 파일을 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뭐 크게 바뀌는 게 없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 모양의 모서리, 이런 모서리 색상 어떤 색을 볼 건지, 또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해서 얘를 표현하는 스타일을 어떤 걸로 할 건지, 또 사실적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해서 렌더링 광선을 추적할 건지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여기에 평면뷰로 볼 거냐 아니면 투시뷰로 볼 거냐 이런 투영 방법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 설정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서마다 다르게 보고자 한다면 문서 설정, 근데 문서마다 동일하게 보고자 한다면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주얼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서리가 보인 채로 작업을 하길 원하는데 문서를 열 때마다 이 모서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저는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이런 기본 회전 유형인데요. 이 화면을 회전시킬 때 단축키로 하는 경우 자유회전과 구속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회전이 편하기 때문에 자유회전을 할 거예요. 구속회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초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굴리는 방식인데, 자유회전 같은 경우는 이 초점도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서 좀 더 회전할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줌 동작인데요. 인벤터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화면 확대 축소하는 단축키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인벤터는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을 위로 굴렸을 때 축소가 되고요. 아래로 내렸을 때 확대가 되는 게 기본 방향이에요. 근데 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위로 갔을 때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렸을 때 축소가 된다. 그냥 방향이 지금 반대인 거죠. 그때는 방향 반전을 체크해 주셔서 좀 더 편하게 익숙해지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인데요. 이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초점 이동이고요. 컨트롤 키랑 같이 누르면 이것도 초점 이동이고, 쉬프트랑 마우스 가운데 버튼 했을 때는 회전이에요. 자, 얘네들 저는 컨트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또 줌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키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부분을 볼 건데요. 스케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옵션들을 필요에 의해서 체크하고 체크 안 하고 해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원점에서부터 작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스케치에 구석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하다가 이 스케치가 움직여서 형상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항상 치수를 기입하게 되고, 원점에서부터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 부분인데, 이 설정은 스케치 작성하면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네, 치수를 작성하시다가 치수를 기입했을 때 항상 치수를 입력하는 칸이 나왔는데, 이 창이 안 뜨고 바로 치수가 입력된다 하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항목의 체크가 해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항목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도 있지만 스케치 작성 시 하단에 설정 항목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스케치 작성할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품을 볼 건데요. 부품에서는 크게 변경할 사항은 없고 한 가지 편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부품 템플릿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냥 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이 항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이 해당하는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하라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저는 그냥 스케치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모든 항목을 다 변경했다면 적용, 닫기 버튼 눌러서 창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서 설정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문서 설정을 클릭하면 위쪽에는 이런 탭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는 일단 조명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조명이 있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재질을 입힌다면 조명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은 하이라이트 되고 먼 부분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에 대해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 있는 화면 표시 모양이 아까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정 사용하겠다 하는 항목이랑 동일한 항목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었을 때 이 모서리가 표현이 되고 있었네요. 이 설정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 물리적 특성 성질을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인데요. 단위 같은 경우는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 사용하겠다. 각도는 도,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를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인치를 사용하겠다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한 얘는 문서 설정이기 때문에 얘 말고 다른 파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 같은 거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밑에 쪽에는 이 치수를 표현할 때 정밀도 소점 몇 번째 짜리까지 치수를 표현할 거냐 하면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겠죠. 나는 굉장히 정밀하게 보겠다 하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적용, 닫기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랑 문서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문서 외에도 우리 홈 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에도 똑같이 도구라는 탭이 있죠.
여기에도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어서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한 항목이고요. 문서 설정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파일마다 설정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파일 안에서만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시 아래쪽에 있는 하우징 얘를 클릭해서 하우징 화면을 띄운 상태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부품 작업 공간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인데요. 얘는 시작홈 화면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응용 프로그램 메뉴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홈 화면에서는 비활성화 됐던 부분들도 활성화가 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리본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리본 메뉴의 탭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탭마다 각 패널이 다르다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가 있는데요.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도 시작 홈 화면에서는 홈 아이콘까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뒤쪽으로 더 많은 항목들이 생겨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확장 버튼 클릭해 보면 더 많은 항목들을 꺼낼 수도 있고 다시 숨길 수도 있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이렇게 길다란 창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모형 검색기라고 해요. 지금 이 하우징 얘를 만들면서 사용한 작업 명령이라던가 작업 요소들이 사용한 순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록된 이런 작업들은 모형 검색기를 통해서 편집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주사위 같은 이 상자인데요. 얘는 정식 명칭은 뷰큐브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옆쪽에 좌측면도, 정면도, 평면도 하고선 글씨도 써져 있습니다. 얘의 용도는 이 하우징, 얘는 제자리에 있지만 얘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방향을 바꿔주는 용도예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고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그 해당하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죠. 면뿐만 아니라 이런 모서리 또는 끝점 선택해서 화면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화살표도 나오게 돼요. 이 화살표는 회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같은 면의 방향이지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듯이 제어도 가능하고요. 또 옆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다른 면에 해당하는 뷰로 조정이 가능하죠. 뷰큐브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왼쪽 위쪽에 또 집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얘는 홈 뷰라고 해서 좌표계, 얘를 모델링 했을 때 초기 좌표계 화면으로 조정이 됩니다. 당연히 화면은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좌측면도 얘를 홈뷰로 설정하고 싶다 하면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그리고 뷰에 맞춤 해주시면 이제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좌측면도가 홈뷰가 돼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뷰로 가면 홈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저는 원래대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좌측면도도 나는 얘를 좌측면도가 아니라 정면도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 좌측면도 위에서 우측 마우스 현재 뷰를 다음으로 설정, 정면도 하고서 바꿔주면 정면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홈뷰 눌러보시면 얘가 정면도가 됐으니까 해당하는 옆면들, 윗면들 명칭도 함께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클릭하면 특정 뷰,
그러니까 정해진 뷰로만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자유롭게 회전시켜 줄 건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뷰 큐브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뷰 큐브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탐색 막대인데요. 여기에도 화면 회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 아이콘인데요.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이용해서 화면을 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회전하는 방식은 우리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봤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회전과 구속된 회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도에서 회전까지 있네요. 이거는 회전할 각도가, 증문가, 그러니까 10도씩 이렇게 돌려서 보겠다 하면 10도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나는 90도씩 돌리겠다 하면 90도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통해서 10도씩 회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단축키 부분이에요. 여기 탐색 막대에서 손바닥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먼저 회전부터 알려드릴게요. 회전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둘 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자유롭게 회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고 화면은 저는 이동을 시킬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초점 이동. 손바닥 모양을 클릭해서 왼쪽 버튼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ESC 눌러서 명령을 취소할게요. 자, 이것도 매번 아이콘 찾아가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요. 얘는 키보드에 아무런 키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 하시면 돼요. 위로 스크롤 하면 축소가 되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확대가 되죠. 이때 확대 축소가 되는 기준은 마우스, 그래픽 커서 위치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래픽 커서를 여기 있는 모서리에서 아래로 내려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가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죠. 제가 여기 있는 허공을 확대를 하면 이 허공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 줌 인, 아웃을 할 때,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할 때는 내가 어디로 확대할 건지 그 위치에 그래픽 커서를 가져가서 확대, 그리고 축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반대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표시 있죠? 그래서 방향 반전 얘를 체크해 주시면 그러니까 스크롤 방향에 따라서 확대 축소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기인데요. 뒤쪽에 괄호하고선 나와 있죠. 페이지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단축키예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페이지 업이라는 키를 클릭을 하면 그래픽 커서 아래쪽에 뭔가 명령이 실행됐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면을 클릭하겠다 하면 이 면이 평면으로 보이게끔 화면을 조정을 해줍니다. 자, 다시 조금 회전시켜서 페이지 업. 그리고 위쪽에 있는 면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면이 평면으로 보이도록 나오게 되겠죠. 특히 경사면 같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뷰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뷰 큐브에 있는 이 홈 버튼 말고도 키보드에서 F6번 클릭을 하면 홈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화면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회전시키고 이동하고
확대, 축소하고 또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 이 방법이 익숙해지셔야지만 원활하게 3D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부품, 화면, 인터페이스와 화면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